안녕하세요 반디즈 여러분, 반디TV의 젤복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모티콘 3개를 합쳐 캐릭터 그림 그리기입니다. 최근에 트위터에서 이모티콘 3개를 받았어요. 몇몇 분들께서 댓글로 이모티콘을 남겨주셨는데요. 새 요정 보석을 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이번에 반디즈 이름을 만들어주신 미선님께 드릴 선물로 그리게 되었습니다. 반디즈 애칭을 만들어주셨거든요. 전 의리를 지키는 디자이너니까요. 이 주제를 막 번뜩인 아이디어가 있었는데요. 완성작은 짜잔! 오늘은 이 일러스트가 어떻게 시작됐고 끝마쳐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반디TV 채널을 고정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정말 유익하고 정말 재밌을 거예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케치를 간략하게 레퍼런스 없이 끄적거려 봤어요. 이 단계에서는 눈치 보지 말고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그려봅니다. 부담스러워서 뇌의 사고가 딱딱해질 수가 있어요. 약간 뇌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손에 긴장을 풀고 그리셔야 해요. 이게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그린 스케치는 아니니까 내가 보려고 그린 거니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중앙에 벌새를 타고 다니는 요정 한 마리가 있고, 그 주변에도 그 요정 무리들을 그리고 싶었어요. 근데 뭔가 딱딱하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림을 그릴 때 입체적으로 그릴지 아니면 평평하게 플랫하게 그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데요. 이 소재의 일러스트의 경우는 좀 익스트림한 역동적인 구도로 더 심도 있게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가 바뀌었습니다. 2명 이상의 캐릭터가 나올 때에는 캐릭터 간의 관계를 보여주거나 이제 표정이나 시선 처리로 그림을 더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메인으로 먼저 보게 될 두 캐릭터들 먼저 스케치로 담아둡니다. 또 하나 계절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낙엽이에요. 낙엽을 통해 뭘 알 수 있냐면요, 요정들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낙엽은 대개 손바닥 사이즈니까 이 요정과 새의 사이즈도 그쯤 된다고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이렇듯 캐릭터의 비율을 어떤 오브제와 비교시켜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배경이나 그 배경에 때로 등장하는 요정들도 그 메인 캐릭터들과 같이 배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옷 또는 모자, 액세서리들을 덧입혀 주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드리는 팁이 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억에 의지를 한 채 상상한 스케치를 어느 정도 끝내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레퍼런스들을 찾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 레퍼런스는 크게 의상 디자인이랑 그 벌새의 모습, 또 스타일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인데요. 제 레퍼런스를 간략하게 보고 가시죠. 첫 번째로 벌새의 날개의 투명도. 그 덕수궁에서 전시하던 다이크로익 필름 전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레퍼런스를 착안했어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일러스트의 전반적인 스타일, 유니크함을 업 시켜줄 거예요. 다음으로 의상 디자인. 전 이미 되어 있는 의상 디자인보다는 이렇게 실제의 사진을 보고 영감을 얻는 편이에요. 우선 이 꽃이 요정의 어깨와 호박바지를 맞게 될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될 모자, 정말 신기하게 생겼죠? 색도 밸런스 있게 조화로운 것 같아요. 뻗어나간 부분이 모자 같기도 하고요. 신발 디자인도 보실까요? 그 노란색과 보라색이 반반 섞인 것이 꼭 신발의 밑창 같았어요. 그리고 방울처럼 생긴 것도 꼭 신발 앞에 달려있는 액세서리 같기도 했고요. 그리고 추가 레퍼런스로 장미인데 실크 소재처럼 부드러워 보였어요. 이 색감, 녹색, 파랑, 분홍 컬러가 조화롭게 되게 좋았고요. 사랄라한 mid옷을 표현할 거예요. 벌새 디자인 같은 경우는 확실한 키포즈가 있는 레퍼런스로 준비해요. 전에도 해파리 캐릭터 디자인 했을 때에도 설명드렸듯이 여러 장의 레퍼런스보다는 그 정확한 정보가 들어있는 레퍼런스를 참고하라고 했잖아요. 이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벌새의 털 모양의 반복성과 그 색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참고 자료를 모았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어떤 모양의 재질인지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좋습니다. 그렇게 파악해두면. 그럼 이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추가로 스케치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카메라 앵글 3분의 1의 법칙을 사용해서 잘 들어가 있나 체크를 해요. 이건 차후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잘 보여야 하는 피사체를 이 붉은 선에 맞춰서 벌새를 배치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눈은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일까요? 저희가 책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이렇듯이 우리의 시선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이 흐른다고 해요. 그럼 이 메인 벌새의 피사체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오른쪽으로 시선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S커브의 새, 전에 얘기 드렸었죠? 또 궁금하신 분은 해파리를 보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해파리 캐릭터. 네, 여기 위에 링크 걸어둘게요.
그리고 관통에서 지나가는 S커브, 여기서 벌새의 날개를 통해서 그 흐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날개의 끝엔 뭐가 있죠? 그 두 번째 메인 캐릭터의 눈과 맞닿아 있어요. 1차원적으로 시선의 흐름의 끝에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 둘의 아이 컨택, 캐릭터가 어떤 방향을 향해 보고 있을 때 우리도 그 캐릭터가 뭘 보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로 들어서 그런 적이 있으실까요? 길을 걷다가 어떤 한 사람이 하면서 하늘을 본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또 그 주변의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서 하늘을 본다면 저는 아무 생각도 없다가도 무슨 일이지? 하면서 하늘을 따라 쳐다보게 돼요. 약간 그런 시선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뻗는 자세로 그렸어요. 이미 새에는 커브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정에게 약간의 직선을 주면서 분리시켰어요. 아마 이 캐릭터에게 과한 곡선을 주게 되면 실루엣만 봤을 때는 괴물인가? 아니면은 불가사리인가? 싶을 정도로 기괴하게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듯 캐릭터의 배치, 리듬, 크기, 직선과 곡선은 많은 것들을 이제 작품 내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내포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보는 앵글, 이제 로우 앵글이라고 하죠. 그 약하고 연약한 존재의 피사체를 잡을 때에는 위에서 아래로 이제 하이 앵글을 그리고 강한 존재의 피사체, 웅장함을 잡을 때에는 아래에서 위로 잡는 로우 앵글. 요정들 사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캐릭터들이 이제 두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로우 앵글로 잡았어요. 이렇듯 영상 연출에서 쓰이는 기법들을 일러스트에도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 그림을 볼 때 애니메이션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빨강색 영역이 있죠. 이 캐릭터가 주는 비중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 집중시키고 싶은 피사체의 배치를 이렇게 뒀는데요. 가로에 3개의 선, 세로에 3개의 선을 그어서 맞닿는 곳, 여기서 보면 검은색 동그라미, 네, 기본 카메라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동그라미 4곳에다가 이제 집중시킬 피사체를 두면은 그곳에 집중이 잘 된다고 합니다. 카메라 연출 기법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사실 이 캐릭터도 여기에 맞춰지면 더 좋을 수 있는데 꼭 그 법칙을 따라야 하나 싶어서 그대로 뒀네요. 그리고 이 기법을 설명해 주시는 여러 고수들도 꼭 이 룰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해요. 약간 룰을 깨면서 약간 흥미로운 컷신을 만들 수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붉은 영역, 전체적인 상황을 보여주기에 떼신이 좋거든요. 떼신이라는 건 이제 여러 캐릭터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그릴 때에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고 시간이 더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스케치에서 요정은 왜 소리를 칠까요? 제가 상상하기로는 아마 이쪽으로 가야 해 라든지 오늘 어르신께서 이만하고 집에 오라고 하셨어 같이 약간 요정들만의 중요한 공지를 공유하고 나눴을 거라고 상상이 되었어요. 그럼 그 소식을 들은 상대방도 알았어 돌아갈게 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제 망상 타임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상하면서 어떤 얘기를 나눌까? 얘네들은 무슨 얘기를 나눌까? 라고 상상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이게 정답이라고 땅땅땅 거리기는 그렇고 제가 오래전부터 사용하는 클래셰 같은 거라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만약 제가 이야기의 시작을 표현하고 싶었다면 첫 번째처럼 사용했겠지만 저는 저 요정이 새로운 공지를 전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상황이 진행 중 모험을 떠날 때 시작, 약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요. 어떤 상황에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또 주춤거릴 때, 막힐 때,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변조가 될 때, 변화를 표현될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름을 바꿉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내포된 이야기가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왜 이렇게 그렸고 왜 이렇게 배치했는데에 대해서 설명을 짧고 굵게 얘기해 드렸는데요. 이제 그림 본론으로 들어가서 빠르게 진행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